자, 명절 보겠습니다. 경호, 이모, 이민, 신해. 이 명절 보면 임수일주가 5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까 이 임수를 도와주는 개수하고 그 다음에 경금, 인성, 인비가 와서 도와주면 좋다고 그랬죠. 근데 경금은 있어요. 개수가 있나요? 없네요. 근데 임수가 있어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일반으로 보면은 자 밑에가 인옷을 화국을 이루고 있어요. 뭐죠? 전부 화죠. 자, 해수, 금수 이건 전부 뭐죠? 금수네. 이거는요, 금수. 그러니까 수와 화의 싸움이 되네. 수와 화의 싸움. 근데 금수가 워낙 강하죠. 그래서 수가 강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신약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충분히 왕한 재성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가 많다고 생각되면 뭐가 있으면 좋죠? 토가 오면 되는데 경금, 해수, 간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목이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해주면 통계가 되잖아요. 간목, 을목 이때가 좋고, 그 다음에 신유술 금이잖아요. 해자축 수잖아요. 병정 화, 무기 토. 토가 있어서 토국수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화생토 토국수, 그러니까 간목이나 토 이렇게 둘 다 마찬가지로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뭐라고 하나 볼까요? 자, 제왕생관. 자, 제가 인호수로 화국이니까 제가 왕하죠. 그리고 관생관, 화생토, 관이 어디가 있어요? 아, 오화 속에 기토가 있는데 이게 기토 타기 힘들 것 같은데. 제왕생관, 제가 왕한테 관을 생겨준다. 관이 현재는 없어 보여. 앞에는 없어 보이는데 지장간에 있는데 임수가 강해서 별로 그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임속에 있는 무토가 나을까? 상서의 벼슬이다. 자, 공통보감은 육친론 해석하는 게 아니어서 좀 이럴 때 난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설하고 평주까지 같이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 용, 오중, 정기, 재관야라. 오화 속에 있는 오병, 기정 이렇게 쓴다는데, 자 여기서 정토, 화생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토가 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한 재성이 기토, 관을 생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임수가 이렇게 수가 이렇게 왕한데 기토가 의미가 있을까? 기토 타격은 안 생길까? 좀 그게 의문은 되네요. 이게 다예요. 용오중 정기 재관야라. 자, 해석 우리 이율 선생님께서 볼까요? 일간이 인옷을 화지에 있으나 시지 해수가 일간의 걸록이고, 그렇죠? 걸록이고 수원인 경신이 투출해 있으므로 약하지 않다. 약한 게 아니라 강하죠. 강한 화재성이 오화중 기토를 제왕생관이 되고 신유술과 해자축 금수운을 눌러서 일간이 재관을 감당하게 된다. 자, 아까 신유술 금수를 올렸죠? 그래서 일간이 강하다는데, 이게 아니어도 충분히 강하지 않아요? 병정 이게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까 간목이나 이 무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왕한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가거나 토국수로 이 왕한 수의 기운을 설계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기는 저는 금을 금생수 하는 거 봤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이 없긴 해요. 지지에 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약해하긴 해요.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금이 뿌리가 없다고 하면은 수가 이것밖에 안 되죠. 수가 이것밖에 안 되고 화가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금 중간 정도. 그러면 금수가 서로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일단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수운을 흘러서 대운도 흘러서 좋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유, 병호, 이민, 갑진, 태수. 자, 태수 배설이죠. 자, 임수가 5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까 개수가 있거나 또는 뭐가 있었죠? 경금이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근데 경금이 여기는 신금이죠. 경금도 있기는 하지만 진, 유, 병, 정, 갑. 별로 임수에게 힘이 되는 게 물론 진토 속에 개수가 있고요. 인옷을 화국을 이루고 있고 목생화. 그래서 임수가 생각보다 화에 비해서는 이거는 약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일주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지금 이게 다 화잖아요. 화가 이게 전부 화기 때문에 목화하기 때문에 진토에 개수가 있고 유가 금생수 한다 하더라도 임수가 이 화에 비해서는 약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임수가 약하지는 않는데 상대적으로 화에 비하면 세력이 굉장히 약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약해 보여요. 자, 뭐라고 한가 볼까요? 임수일주가 자신의 묘고진 진토에 통근하고 있다. 이게 통근하고 있죠? 통근하고 유중 신금이 생주하고 있다. 따라서 재관을 쓴다. 인성이 있고 하니까 뭐죠? 일주가 강해서 뭐다? 재성과 관을 쓴다. 재성은 화고 관은 뭐죠? 토죠. 그렇죠? 이렇게 쓴다. 진토 중 개수가 있고 여기 개수가 있죠. 연지 유금이 일간을 뒀지만 지지 인옷을 화 재성국의 병정이 두출하여 종색격이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종색격과 종색격과 그 종제격 뭐 종살격 차이가 뭐죠? 종세라고 하는 것은 강한 세력이 붙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고. 자, 화 재성을 돕는 인묘운에 발전하였고 신축과 경운에는 용신에게 관계된 거죠. 이럴 때는 더 잘 나갔겠죠. 용신이 관련된 거니까. 용신이 대운을 극하에 평범하였다. 예? 용신이 대운을 극하였다. 신축과 경운에는 용신이 대운을 극하여 용신이 아까 화로 봤나요? 자, 자운에는 종세하는 화를 자극하여 사망하였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색격과 기명 종색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율로 선생님 책에서 가져온 내용이네요. 보니까 자, 한번 종색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색격과 기명 종색격. 자, 팔자에는 인비가 뭐죠? 인성과 비겁이죠. 나를 중심으로 나를 도와주는 건 인성, 뭐죠? 생해주는 것과 그 다음에 비겁은 뭐죠? 나를 도와주는 거죠. 같은 오해. 인비의 도움이 없고 일간이 매우 약하거나 인비가 있어도 일간이 인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뭐다? 이게 뭐죠? 약하다는 거죠. 약할 때는 뭐다? 강한 세력을 따라가라 그 말이죠. 즉 인비의 도움을 포기하고 식상과 재성과 관살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육친을 정한다. 근데 여기에 식상도 있어요. 식상도 있고 여기에 재성도 있고 관성도 있어요. 세 개가 비등비등해요. 어느 한쪽으로. 이게 세 개가 비등비등한 게 한쪽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재, 이건 뭐죠? 식은 정화격, 재성은 종재격, 관은 종살격.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한쪽이 완전히 강할 때. 근데 한쪽이 강하지 않고 세 개가 비등비등해요. 그럴 때는 자기한테 유리한 걸 골라서 쓰는 거. 이때는 뭐냐면 종색격이에요. 이게. 인비의 도움을 포기하고 식상과 재성과 관살 중 자신에게 유리한 육친으로 정한다. 식재관, 자 식신, 재성, 관성 중에 유리한 것을 판별할 수 없는 경우 가장 강한 오행을 따르거나 통관하는 재성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다. 식생재, 재생관. 그때 이 재성을 쓴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의 육친이 매우 강한 종격과 달리 자신에게 유리한 육친을 따르는 것이 종색격이다. 종색격은 뭐다? 자, 세력을 따라가는 거죠. 종세. 종격은 뭐죠? 그냥 그게 워낙 압도적으로 힘이 세니까 거기에 굴복해서 가는 거. 이거를 종재격, 종살격, 종합격. 그리고 그 세 개가 비등할 때는 나머지가 비등할 때는 종색격. 이렇게 보면 되죠. 적천수에서
종세자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강의해놨는데 읽어볼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밑에 사주가 있나요? 없네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자, 종세자. 종세라고 하는 것은 일주묵은, 일주가 묵은 뿌리가 없어요. 그리고 사주에 재관, 식상, 병왕. 식상과 재성과 관성과 식상이 병왕, 같이 왕이에요. 불분 강양, 강하고 약한 것을 불분, 나눌 수가 없어요. 또 거기다가 무, 겁인, 생부. 겁재가 부 도와주지도 않고 인이 생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주가 우불능종 따라갈 수도 없어요. 일신 이거 한쪽 신에 하나의 신의 불능종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갈 수도 없어요. 오직 화해지 가야라. 오직 화해가 가능할 뿐이다 그 말이죠. 시 보아라. 기 재관 식상지중 재성과 관성과 식상 가운데에서 하자 도광 어느 게 가장 왕한지를 보아라. 즉 종왕자 지세 종왕자의 세력은 종왕자 세력 여가령 삼자 균정 세 개가 비슷비슷해요. 아까 뭐죠? 재관 식상요 세 개가 비슷비슷해요. 그럴 때 불분 강약 어느 것이 강하고 약한지를 불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수 모름지기 행 재운 이화지 재운으로 가는 게 좋다. 아까 이일로 선생님 그 해석이 이거 다 여기 있는 해석이에요. 보니까 인통 식상지기 이거죠. 식상지기 간목 입장에서 들으면 화죠. 자, 식상이 뭐죠? 식생재정 뭐죠? 토죠. 그다음 재성이 관으로 가죠. 토금 토생금이 돼요. 이럴 때는 아까 보셨어요. 이럴 때는 구별이 안 될 때 뭐다? 통과를 쓰던 통과를 쓰라고 했죠. 자기한테 유리하거나 통관되는 걸 쓰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재성운을 쓴다는 거죠. 조기 재관 지세 재성과 관성의 세력을 도와준다. 즉길 그런 즉 행 관살 운 차지 그 다음에 관살 운이 다음이고 그 다음 행 식상 운이 차지라. 자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식상을 쓴다. 가령 행 비급 인수라 간다. 만약에 비급이라든가 인수로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강해지죠. 내가 강해진다. 그렇죠? 이때는 인성과 비급이 오면 내가 강해진다. 그 말이죠. 그럴 때는 필무용 흉함이 의지가 없다. 왜 내가 강해지는데 흉함이 의문이 없죠? 자, 종재격은 나를 버리고 100% 따라가는 게 속편한 거죠. 그냥 처음 말 잘 듣고 셔터맨이나 하면서 돈 주면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재밌게 사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왔어요. 갑자기 형제가 와서 야 이 자식아 너 남자가 뭐 하냐? 네가 돈 벌어서 마누라를 지고 살아야지. 이 말 듣고 갑자기 여기 힘을 얻어가지고 인성 비겁이 와서 막 힘을 주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마누라를 닥달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안 되죠. 그럴 때는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사주명리학에서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자, 필흉무의 반드시 흉함이 무의 의심할 바가 없다. 시지루험 여기는 여러 루자에 여러루 여러 번 증언한 바가 있다. 시험에서 보니 여러 번 증언한 바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양은 종기 그 길을 따르나 부종세 새를 따르지 않는다. 양은 뭐죠? 길을 따르고 새를 따르지 않는다. 오음은 종세 무정이라 새를 따르는데 정과 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양은 길을 따르는데 새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양은 자존심이 좀 있다는 얘기겠죠. 오음은 뭐죠? 새를 따라가요. 그런데 정과 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날 것 같은데 남자는 양이니까 남자죠. 남자는 자존심. 그렇죠? 그래서 세력에 굴하지 않는다. 자, 오음은 여성이잖아요. 여성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세력에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흔들리다 보니까 정과 의가 약하다. 뭐 이렇게 오는 수밖에 없어요. 여자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참고해서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죠. 임수 통근 진고. 자, 임수는 아까 그 사주 명적이었죠. 임수는
진토의 수의 고장지잖아요. 통근 진고, 진의 수고 고지에다가 창고에다가 통근하고 있다. 서중에 신금생지, 신금이 생하고 있다. 고 그러므로 가용 재관이라 재성과 관성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위의 명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